출연만 해주셔도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은 음악이 깔릴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네. 낚시 회사의 이사님이 여성분이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네. 제가 낚시를 많이 잘 못해서 낚시하는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해요. 입낚시는 많이 해봤어요. 아 그렇죠. 이거는 저희 다음 주 출시 예정인 플라이어하고 크립인데 이거는 소비자가 35,000원. 굉장히 디자인이 심플하잖아요. 러버를 넣거나 아니면 좀 커팅 라인을 넣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심플한 게 좀 사용하기에 좋다. 생각보다 많이 미끄러지지 않는다 장난기도 했을 때. 그래서 이거는 35,000원짜리.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히 많이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배에 한 달 동안 놓고 써갖고 이거는 이제 플라이어는 소비자가 45,000원짜리고요. 기존 플라이어랑 뭐 다른 점이 있을까요? 얘는 디자인 같은 게 조금 심플하게 한다던가 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이거는 거의 나와 있는 플라이어들이 비슷해요. 제가 거 플라이어를 갖고 있는데 10몇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얘랑 걔랑 비교했을 때 차이를 많이 못 느끼실 것 같아요. 텅스텐 카바이드가 가장 중요한 네, 그렇죠.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 주호 부분이 얼마나 잘 맞물려 있는가 이 부분. 맞습니다. 스플린 링 뺄 때는 특히 타이라바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저희가 거 플라이어도 판매를 해봤었는데 거의 7인치짜리 여기 스플린 빼는 이게 있는 거를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없으면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써보실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플레이는 마음에 드는데 이게 좀 너무 작은 것도 하나 나왔습니다. 간지님은 워낙 쭈꾸미요? 고기를 작은 것만 잡아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한 말씀 하셔야 돼요. 저는 뭐 원무자용은 아까운데. 공장 보신 소감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그대로. 예. 네, 포장하지 낚싯대가 포장하시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사실 처음 봤고요. 어떤 기계적인 공정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전부 수작업인 걸 보고 좀 이렇게 처음 낚시만 하고 낚싯대 제작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공장으로 약간 규모가 있잖아요. 그 컨베이어 벨트가 뭐 돌아가고 네. 그런 거를 기대했다가 네.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비교군이 없다 보니까 네. 뭐 여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어떻다 저렇다라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좀 되게 믿음이 가는 느낌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희 회사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블랭크 원단, 카본 원단 보관하는 것도 냉장 창고가 따로따로 네,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온도가 다 달라요. 예. 들어왔을 때 몇 도씨에서 보관했다가 작업할 때 몇 도씨에서 보관하고 그 카본 원단 사이사이에 수지가 있잖아요. 위에 들어가서 수지를 풀어줘요. 그래서 온도를 쭉 올려서 한동안 유지를 시켜요. 그게 이제 저희 회사의 그거라서 몇 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온도를 높여서 수지를 풀어줬다가 안정화를 한 30분 또 하고 또 다시 올렸다가 정화시키는 이 과정들이 있거든요. 저희 회사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블랭크. 그리고 이제 외관으로 봤을 때는 팬티 기술인데요. 사람이 드나들면서도 먼지가 유입이 되고 이 털옷을 입고 들어가도 먼지가 유입이 되거든요. 저희 회사가 가장 잘하는 부분은 페인팅실이 어느 정도 먼지 차단이 네네. 확실하게 된다는 거. 아무리 제품이 깨끗해도 먼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미세하게 한올 들어가면 페인트했을 때 표면이 좋지 않거든요. 그 낚싯대 브랭크 테스트기도 저희가 오픈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많은 회사들이 그 기계를 갖고 있어요. 개발실에는 감도 테스트기도 있어요. 사람이 감도 테스트하는 거는 주관적이잖아요. 객관적인 데이터로 분석하는. 감도 테스트가 어떤 걸 기준으로 테스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봉돌 흡수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그렇죠. 수심에 따라서도 또 그렇죠.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감도 테스트기를 맹신하는 게 아니라 네. 기본적인 설계에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필드에서 테스트를 하고 결정하죠. 그 버트 이 보호하는 가이드 있죠. 보조그립이요? 보조그립. 그게 좀 더 심플해지고 얇아질 수는 없을까요? 그게 제일 스타잖아요. 네.
조금 두꺼운 부분이 있어. 왜냐면 이게 보호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선상에서 꽂아놓는 그 파이프 기둥에 그런 역할이 그것도 하고 견착했을 때 근데 많이 조금 좁아도 쓰시는데요? 네. 그래요. 네. 저는 그런 용도로 많이 안 써서 좀 왜냐면 엔드 그립하고 여기 사이가 블랭크만 쭉 있잖아요. 예. 너무 얇잖아요. 그래서 보조 그립을 끼워서 견착했을 때 여기에 뭔가 견착하는 느낌이 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얇게 하면은 선상에서는 제가 참 많이 봤는데 얇게 하면 찢어집니다. 이게 소재가 정말 쉽게 찢어져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두께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러니까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량화 추세를 어떻게 하면 더 가볍고 강도가 세게 만들까를 고민을 하는데 그거 무게도 꽤 나갈걸요? 네, 일단 제가 들어갔을 때도 무게는 좀 나가지만 실제로 필드에서 낚시를 할 때는 저도 솔직히 빼고 하거든요. 그 무게가 이제 감도가 중요한 거니까 빼고 하는데 초반엔 모르겠는데 나중에 네. 굉장하죠. 근데 지름을 뭐 1mm 정도 이런 건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네. 같아요. 그 정도 아니면 소재 자체를 약간 좀 폭신한 걸로 하게 되면 훨씬 가벼워지죠. 그렇죠. 그 부분은 좀 검토를 신한 거는 저희가 일부러 강도가 좀 센 걸로 한 거예요. 단단한 걸로. 아니 견착하게도 사실은 약간 그렇게 너무 말랑말랑한 거가 아니더라고.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죠. 일 빼고 다니는 말이 없는데 근데 사실 JS 컴퍼니도 그런 면에서 보면 조끼도 이제는 심플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 장화는 제가 볼 때는 95%는 다 보통 선상에서 신고 하시는 분들 거의 다 힘으로랑 시장 장화랑 비슷해요. 근데 웃긴 게 진짜 장비는 신경 쓰시면서 다이어트 또 의류 쪽에만 쓰시는 분도 있고 2010년도 전에는 막 그때는 이제 장비 뭐 좋은 거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옷까지 딱 입고 그러면 막 뛰어가서 보고 있어요. 막 프로인가 보다. 그때는 장비 좋은 거 쓰시는 분이 있어서 옷까지 이렇게 모자랑 다 맞춰서 입으신 분 그렇게 없어요. 의류도 안 팔았고 솔직히. 의류 쪽은 정말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그건 사실 기능 성능에 대한 문제가 많이 없잖아요. 리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시장에 진출할 수 없는 거지만 의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가 다 하거든요. 근데 그걸 안 입으면 일단 어떤 문제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선장이 무시돼요. 다이와 시마노를 안 입으면 저거 시장 장화에다가 배에 주는 조끼를 입으면 챔질 못하면 욕을 하는데 다이와 시마노하고 도배를 하면 챔질 못하면 왜 그러셔 약간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 정말?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갖춰 입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JS 컴퍼니는 절대 그런 브랜드 인지도에서는 월등한 대한민국 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히 의류는 꼭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희 경험을 한번 했었죠. 초보 때는 다 그 경험하거든요. 성장자는 어떤 사람들은 의류 때문에 로드를 살 수 있을 경우도 생긴다고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왠지 웬만하면 깔맞춤 좋아하고 남들보다 좀 있어 보이고 좀 밉보이지 않을 그런 게 좀 경쟁심이랄까? 보이지 그런 게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 근데 의류가 있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가보면 판매하는 게 아니라서. 직원 뭐 네, 직원들. 조금 더 우리 따님사한테 종류별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배스 쪽이나 소가리 쪽 이쪽 해가지고 앵글을 딱 두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쪽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요거는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해가지고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약간 그 힌트를 좀 주시면 지금만큼 좋은 기회가 없다고 보면 이제 일본이랑 이런 문제 때문에 저도 사실은 타국에 있는 게 굉장히 창피해요. 또 거기다 또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빨리 저도 조끼 튜닝을 해서 JS 컴퍼니 조끼를 입어야 되는데 튜닝을 해야 저도 또 입을 수가 있는데 지금만큼 사실 좋은 기회가 지금 실제로 그런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 옷을 한다 그러면 결국 소가리하고 베스트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예 저희가 안 그러면 바다가 돼야 되나? 제가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인물 쪽은 왜 아닌 것 같은데. 바다가 시장도 크고 아무래도
좀 층이 두텁다 보니 바다를 먼저 그리고 소갈이라는 게 이쪽에 말이야. 그 노이즈 자체가 많이 일어나잖아. 나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 자체를 갖다 좀 같이 의무를 해가지고. 안희사가 유튜버들이라든가 그런 낚시인들한테 안희사 공격을 받으면 안 되거든.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그 사람이 많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들어오시기 전에 잠깐 드렸던 말씀이 저희 이제 바다 쪽 유튜버들끼리도 계속 만나고 교류하려고 그런 파일을 키워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의류 쪽이 런칭이 되고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다 입고 영상에 다 출연하는 것만큼 큰 홍보 영상이 많이 지금 결국은 말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좋은 서포트를 또 받아야 되거든. 그래 좋은 서포트는 어떻게 나오냐면 상황이 밖에가 달라진단 말이야. 다이어트가 잘할 때는 좋았는데 그 사용자들이 그거 말고 이제 다른 걸 찾으려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도 친숙한 브랜드를 서포트를 하려고 할 거란 말이야. 우리가 오늘도 이제 공장을 보여주는 이런 목적 자체가 되는 그 자체는 뭔가 우리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우리 시설을 가지고 우리는 대한민국 브랜드를 갖다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박수를 보내주고 우리를 서포트해다오. 그 옷도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자료 좀 내놔라. 그러고 나왔을 때 조금 미비하더라도 밀어다오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지 도움을 받아. 또 그렇죠? 기본적인 그거야. 그래서 일단 론칭 자체가 다 성공할 수 있도록 내년도하고 내분년도 사이 자체가 전체 판도 자체로 우리 회사 이미지라든가 모든 것 한번 색다르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가. 그럼 커피 먹은 것 같은 것도 얼마나 좋아. 네. 커피 먹자. 고기 모양으로 광어 모양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주 좀 자리를 좀 가지면서 만들어야 될 때 서로가 네. 그때는 자주 만나요. 본부장님 그때 만났을 때 얘기했지만 내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주는 게 조회사가 맞습니다. 가장 그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와서 이거 좀 만드시오. 요것도 해야 돼. 그렇죠. 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게 절대 옷 하자고 그랬잖아 지금요. 하자고. 어쨌든 이제 두 분도 그렇게 만나서 정식으로 만난 건 처음이잖아요. 시작이 됐으니까 앞으로 갈 일은 저는 좀 더 한 걸음 가까워졌으니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아이템 중에 상당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뭐다를 말씀 못 드리는 거고 다이어트도 그렇고 실험도 그렇고 그들이 하는 거를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한 2, 3년 지나면 저희 거로 올 세팅을 해도 아마 뭐 장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아까 그 유튜버들끼리 이렇게 뭔가를 하실 생각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낚시 쪽 유튜버들끼리 뭔가 그 커뮤니티가 있으면 같이 그렇죠. 지금은 사실 그때는 꼭 불러주셔야 돼요. 다 제치고 소고기 사주러 오십니다. 그럼요. 모자랑 티랑 이렇게 싹 맞춰 입고 딱 출전하면 끝내주겠는데 장비만 들고 나간 거랑 옷까지 딱 빼입고 나간 거랑 완전 다른 느낌. 근데 사람들은 시대는 이제 어느 정도 일정 호화주의라고 자기가 갖고 있는 취미생활 하나는 다른 거는 내가 라면을 끓여 먹어도 취미생활은 거기는 딱 그거 먹어요. 그리고 뭐가 터지면은 그쪽으로 쏠리는 생각이 너무 강하고. 근데 그것도 조회사에서 잘 이해해서 그것도 마케팅에 좋은 쪽으로 썼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나 그것도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고 그렇죠. 회사가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우리나라 전체 조업계가 너무 망가졌어요. 너무 힘이 없다고. 어떤 경우는 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어떻게 내가 제일 큰 회사냐? 우리 회사가 제일 큰 회사가 될 수가 없는데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을 때는 참혹하거든. 그래서 나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일단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공장들을 한번 방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깨를 도우려고 그러면 공장들 갖다 한번 NS도 한번 가보세요. 바락수도 한번 봐보시고. 갔다 왔습니다. 예, 바락수는 좋아요. 우리나라 업계를 갖다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요구를 할 것과 요구를 하지 못하는 것과 그 다음 단계를 갖다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이게 천천히 이게
서로가 이해를 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옷을 갖다 지금 검토를 갖다 지금 한 5년째를 갖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캐스트웨이더 같은 경우는요 5년 동안 계속 만들었다가 드랍을 시켰다고요. 그리고 이제 옷 같은 경우도 많이 이렇게 몇 번을 하다가 이렇게 드랍을 시켰고 오늘 이제 우리 회사 같은 데서는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그걸 갖다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좀 각도를 갖다 둬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어디 다른 회사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요 정말로 뜬다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업계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이 회사에 가서 뭘 갖다 도와주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겠다는 걸 갖다가 그 찾으시면 그 하시는 일도 굉장히 더 보람찰 거고 의외로 하시는 일 자체가 정확하게 지금 이제 낚시인들한테 와닿는 이런 일들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사실은 뭐 저희가 원하는 컨텐츠가 있지만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컨텐츠로 가는 걸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회사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뭐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이런 콘텐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신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이스 컴퍼니를 찍은 적이 처음이라고 하셨죠. 그럼 결국 저희는 이런 콘텐츠를 유튜브에 내보내는 것도 처음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려놓은 그 릴 언박싱 영상에 사장님이랑 좀 제가 좀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 회사를 내방 좀 하고 싶다. 방송에다 대고 사정을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 보라고 하셨는데 안 만나주는데 어떻게 찾아가? 당연히 그러니까 왜 그럴까 하는 그 회사의 특징은 뭘까? 그러면 실제로요 한국에서 발전을 해야 될 회사란 말입니다.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자신은 마켓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같이 하면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저께 충북에 가가지고 와 내가 그냥 완전히 그냥 그날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유튜버들이 그때 아프리카 TV 스포츠 피싱 페스티벌 한국에서 BJ들이 많이 왔어. 60명 왔어. 이건 세상이 다른 세상이야. 근데 그런데 이해를 갖다 하지 못한다면 난 아웃돼야 되는 거예요. 카약 동호회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한 게 처음이었다고. 동호회라는 내용 자체도 처음 알게 됐고 이걸 몰랐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가지고 클 수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도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마켓 빵이 커져가지고 잘 돼야지만이 당신들이 움직일 방향이 훨씬 더 커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그 저희 구독자분들을 좀 뭐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댓글 중에 잘 도와옵니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연령층이 그만큼 높다는 거고 저는 낚시 쪽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첨단 문화 같은 게 가장 늦게 오는 데라고 생각해요. 그 먹방이나 이런 데는 300만, 400만 넘는 유튜버들이 있지만 이제 낚시 쪽이 이제 서서히 옵니다 세대들이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 새로운 연륜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고등학생, 중학생 애들 철구 간장 집에서 이러는 것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경험을 토대로 한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세대라서 저희를 어필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유튜브에 대한 그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얼마든지 난 우리가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싶고요. 읍니다 세대는 말입니다. 돈을 쓸 수가 있는 세대예요. 그렇죠? 습니다 세대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그렇죠. 자, 낚시인 자체가 나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35살 정도 돼야지만이 돈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제 유튜버들이 해야 되는 각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각도가 하나 있습니다. 의외로 낚시가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네. 어떻게 어디를 가서 뭐를 가지고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너무 종류도 다양하고. 그렇죠? 심지어 낚시줄을 갖다 어떻게 매야 될지 또 맸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교육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 프로그램 자체 우리도 유튜버들하고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 하나를 갖다가 만들어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초보자들이 보는 그 낚시 진입 장벽. 그렇죠. 초보. 다 잘난 사람들밖에 없거든. 우리 낚시하는 사람들은. 근데 초보 자체가 진입하다 보면 엄청나게 진입장벽이 높다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일단은 유튜브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 시작하는 초보자는 여기를 가봐라. 그 유튜브를 하면 진짜 그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만든 ABCD를 만들어놨는데 올해 또 많이 들어오니까 또 만들게 되고 그런 게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예전에는 네이버 예를 들면 컴퓨터에 뭐 윈도우 까는 방법을 블로그를 보고 배웠다면 지금 다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은 사실 유튜브에서 무언가를 검색할 때 자료 내용이 많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이버보다 훨씬 더 가파른 곡선으로 이제 자료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유튜버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도 맞지만 다육방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이 없어서 못하는 20대, 30대 후반으로 머물러 있는 거 아니잖아요. 10년이 지나면 30대 초반이 되는 거니까. 새로운 신문물 이게 되게 막 잘 받아들이시고 좋아하시고 저는 아까 20대 초반부터 동안 낚시하면서 큰 형님들 나이 드신 분들하고 항상 많이 했었거든요. 대표님 같은 나이대 그때 형님 보면 이 얼굴 애기 그 초등학생들의 그 미소가 있어. 그러니까는 그게 느껴지는. 그래서 이제 이사님하고 아까 직원분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